안녕하세요. 히오키 코리아입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저항 측정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저항에 대해 설명드리고 히오키의 측정기 라인업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후 저항 측정 시에 주의할 점과 저항기의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항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항은 전기 저항을 의미합니다. 전기 저항은 전류가 흐르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양으로 단위는 옴입니다. 과학 시간에 옴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V는 I 곱하기 R에서의 R입니다. 옴의 법칙에서 V는 전압, R은 전기 저항, I는 전류입니다. 전류는 흔히 하천의 흐름에 비유됩니다. 왼쪽 그림의 R보다 오른쪽 그림의 R-에 물이 흐르기 어렵습니다. 즉, 저항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항은 전류가 흐르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저항값이 큰 저항을 고저항, 저항값이 작은 저항을 저저항이라고 합니다. 저항값 R은 그림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저항률 O는 물질 고유의 값입니다. 단면적 S, 길이 L을 계산하여 이런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금속의 둥근 막대를 예로 들자면 길이가 길수록 저항값이 커집니다. 단면적이 클수록 저항값이 낮아집니다. 얇은 관보다 굵은 관에서 물이 잘 흐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저항기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에는 저항이 존재합니다. 저항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선 피복은 감전 방지를 위해 100메가옴 이상의 높은 값으로 절연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판의 배선이나 스위치의 접점, 배터리의 내부 저항 등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낮게 설계됩니다. 금속 중 저항값이 가장 작은 것은 은, 구리, 금인데 이들의 금속판이나 인곳은 1마이크로옴 이하인 것도 있어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저항 측정에 사용되는 히오키의 측정기를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것은 당사의 직류 저항기 RM 시리즈로 그 안에서도 범용 저항기와 고속 저항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류 저항계나 배터리 테스터, LCR 미터, 초전력계 등 다른 측정기에 대해서도 별도로 소개드릴 수 있으니 원하시는 분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측정기에 따라 직류 신호로 측정하는지, 교류 신호로 측정하는지, 전류를 검출하는지, 전압을 검출하는지에 따라 측정 방식도 다릅니다. RM 시리즈는 직류의 정전류를 흘려서 측정 대상에서 발생하는 전압을 검출하는 방식입니다. 히오키의 직류 저항계 RM 시리즈의 라인업입니다. 주황색은 범용으로 사용되는 저항계, 하늘색은 생산 라인 등 속도가 중요한 경우에 사용되는 고속 저항계입니다. 각각의 측정 대상은 측정기에 따라 상성이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일류는 고속으로 측정하는 RM3542, RM3543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신호용 접점 저항은 뒤에 소개할 기능을 사용해야 하며 RM3545가 가장 적합합니다. 전류용 접점 저항은 측정 전류의 문제로 범용 저항계가 적합합니다. 생산 라인에서 빠른 측정이 요구되는 측정 대상에는 말 그대로 고속 저항계인 RM3542, RM3543이 적합합니다. 이처럼 고객이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 측정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은 RM3545로 지금부터 소개할 기능도 RM3545에는 전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항 측정 시 주의할 점과 제품에 탑재된 기능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항 측정 시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사항은 경로 저항의 영향입니다. 전기 측정을 할 때 2단자 측정과 4단자 측정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각각의 결선도입니다만 그 전에 먼저 도면과 용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점선 부분이 저항계고 RX가 측정 대상인 DUT의 저항입니다. 또한 직류 저항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전류를 흘려서 DUT에 발생하는 전압을 검출하는 구조입니다. 앞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전류를 흘리는 부분을 소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전압을 검출하는 부분을 센스라고 부르겠습니다. 4단자 측정에서는 측정 대상과 네 포인트에서 접촉하고 있는데 각 선을 HC, HP, LP, LC로 부르겠습니다. HC, HP는 플러스 쪽, LP, LC는 마이너스 쪽이 됩니다. C는 소스 측을, P는 센스 측을 나타냅니다. 이상으로 도면과 용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선도를 살펴보면 2단자 구조에서는 센스와 소스가 중간에 합류하여 측정 대상에 접촉하는 반면 4단자 구조는 각각이 별도로 측정 대상에 접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빨간색 부분,
경로 저항이 오차 요인이 됩니다. 경로 저항에는 주로 배선 저항과 접촉 저항이 있습니다. 전기 측정을 하려면 측정기에서 측정 대상까지 배선을 해야 합니다. 이 배선 자체의 저항이 배선 저항이 됩니다. 계측기 제조사의 순정 측정 리드로는 AWG라는 두께 단위로 20에서 24 사이의 선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왕복으로 수백 미리옴의 저항값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배선 재료에는 구리선이 많이 사용되며 구리선은 1도당 0.4%의 온도 의존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접촉 저항은 말 그대로 측정 프로브와 측정 대상이 접촉하는 부분, 또 측정기와 측정 프로브가 접촉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저항입니다. 새로 나온 도금된 프로브를 강하게 누르면 접촉 저항을 1mΩ 이하로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표면이 납땜, 기름, 녹, 먼지 등으로 오염되어 프로브의 수명이 다하면 1옴을 넘어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측정 대상이 전도성 고무와 같은 경우에는 접촉 저항이 1kΩ을 넘을 수 있습니다. 경로 저항이 측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2단자 측정으로 비교적 고저항인 경우의 측정입니다. DUT가 1kΩ으로 경로 저항은 0.2옴이 경우를 가정합니다. 저항계로 전류를 흘려서 발생하는 전압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로 저항에도 전류가 흐르고 그만큼 전이차가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는 1kΩ에 대해 더하기 0.2옴, 더하기 0.2옴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측정 대상의 1kΩ에 비해 경로 저항 0.2옴은 매우 작아 측정 오차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0.04%의 오차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저저항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의 사례에서 측정 대상의 저항값을 1000분의 1인 1옴으로 변경합니다. 이 경우 마찬가지로 경로 저항에도 측정 전류가 흐르고 전이차가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1옴에 대해 0.2옴씩 저항이 더해져 1.4옴, 40%의 오차가 발생합니다. 이것으로는 정확도가 높은 측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저항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4단자 측정이 효과적입니다. 4단자 측정도 동일하게 소스에서 측정 전류를 흘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전이차를 센스로 측정합니다. 다만 센스 부분의 경로 저항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이차가 발생하지 않고 측정 대상인 1옴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소스에서 흘리는 전류가 센스로 들어가지 않는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전력계 내부 저항이 굉장히 높아 센스 안에는 소스의 전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4단자 측정에서는 경로 저항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왼쪽과 같이 잘못된 4단자 연결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기술 문의 중에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측정기로부터 4개의 선을 연결해서 4단자 연결인 것이 아니라 측정 대상까지 4단자로 접촉하고 있어 4단자 연결인 것입니다. 왼쪽과 같이 중간에 센스 소스를 합류시키면 합류 지점보다 앞쪽에는 전이차가 생기므로 측정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센스 소스를 분리하여 프로빙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열기전력의 영향입니다. 열기전력이란 이중 금속의 연결부에서 발생하는 전이차를 나타냅니다. 구체적으로 프로브와 측정 대상이 접촉하는 부분, 측정기와 측정 리드의 연결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열기전력의 크기는 측정 환경의 온도에 따라 달라지며 금속 간의 온도차가 클수록 열기전력이 커집니다. 일반적으로 계측기의 온도와 측정 대상의 온도는 같지 않습니다. 측정 대상을 손으로 잡으면 측정 대상이 뜨거워지고 프로브가 손에 의해 데워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열기전력으로 인해 검출되는 전압이 변화하여 측정값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회로에서 보면 가운데 10마이크로볼트의 열기전력이 있습니다. DUT의 측정값이 1옴, 측정 전류가 1mA입니다. 아래의 계산식으로 측정값은 1.01옴, 오차 1%라는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히오키 계측기의 기능 중 하나인 0점 조정 기능은 프로브 사이를 단락시켜 0옴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만 열기전력을 상쇄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측정은 아닙니다. 이 열기전력의 대책으로 교류 신호로 측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교류라는 것은 전류의 방향이 바뀌지만 열기전력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를 활용해서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원인인 온도 변화를 억제하여 바람을 맞지 않게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히오키의 저항계는 이러한 열기 전압을 제거하기 위해 오브시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펄스 신호로 저항을 측정하고 정방향과 역방향의 저항값을 바탕으로 열기전력을 제거하는 모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류로 측정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실제 측정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X축이 시간이고 Y축의 검은 선이 저항값, 초록선이 환경 온도입니다. 상단의 데이터는 오브시 기능 없이 처음에 0점 조정 후에 측정한 결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0점 조정을 해도 열기 전력은 사라지지 않고 측정 중에 DUT의 발열이나 환경 온도 변화에 따라 저항값은 변화합니다. 하단의 데이터는 오브시 기능이 있는 상태에서 0점 조정을 하지 않고 측정한 결과입니다. 온도가 변화해도 일정한 측정값을 나타내고 있어 열기 전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4단자 측정에서 오브시가 온인 경우 기본적으로 0점 조정이 필요 없습니다. 다음으로 특성이 변화하기 쉬운 측정 대상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용 저전압만 통과하는 접점의 접점 저항을 측정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신호용 접점에 산화피막 등의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 실제 사용 시에는 절연 상태에 가까워 불량품이 될 수 있습니다. 산화피막은 100mV를 초과하는 전압에서 쉽게 파괴되어 불량품인 것이 양품으로 잘못 측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노이즈 대체용 페라이트 비드 등은 소량의 측정 전류에 의해 특성이 변화합니다. 이러한 소자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히오키 측정기의 저전력 모드가 효과적입니다. 일반적인 측정보다 미세한 전류로 측정함으로써 예를 들어 신호용 접점이라면 산화피막을 파괴하지 않고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측정 대상의 특성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저전력 저항 측정에서 사용하는 전압, 전류값은 규격으로 정해져 있으며 RM3545의 저전력 모드도 일본의 지수 규격에 따릅니다. 일반적인 측정에서는 단자의 개방 전압이 최대 20V, 전압이 1A 등인 것에 비해 저전력 저항 측정의 경우에는 0.02V, 1mA까지입니다. 앞서 말한 저전력 모드는 산화막을 파괴하지 않고 측정하는 방법이지만 의도하지 않은 산화막이 생겨서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을 측정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산화피막을 파괴해서 측정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저항기에 탑재된 접촉 개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산화막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피막을 뚫고 측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측정 리드의 단선이나 측정 대상에 대한 접촉 불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측정 대상의 프로빙을 할 때 측정 리드가 단선된 유사 접촉 상태이거나 접촉 불량이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측정 대상이 저저항이었다면 저항값이 높아서 이변을 알아차릴 수도 있으나 고저항 측정의 경우 단선이나 접촉 불량의 이변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콘택트 체크 기능을 사용하여 단선이나 접촉 불량이 있는 곳을 검출해 오류를 표시합니다. 콘택트 체크의 작동 원리는 그림과 같습니다. HP와 HC, LP와 LC처럼 전압선과 전류선 사이의 저항값을 모니터링합니다. 이 사이에는 DUT가 없으므로 초저저항으로 가정합니다. 만약 이 사이에 저항값이 높으면 케이블 단선이나 접촉 불량이라고 판단하여 오류를 표시하는 구조입니다. 주의할 점으로 온도에 영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속 구리선의 저항값을 측정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앞에서 간단히 설명했지만 금속 도체는 온도에 따라 저항값이 변합니다. 열의 변화 방식은 물질에 따라 다양합니다. 금속은 온도 상승에 따라 저항값이 올라가지만 반도체는 반대로 저항값이 내려갑니다. 또한 금속도 종류에 따라 올라가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30도 환경에서 측정할 때와 15도에서 측정할 때 저항값을 모니터링하고 있어도 온도에 따른 저항 변화에 영향이 있으므로 단순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히오키 측정기에는 온도 보정 기능, TC 기능이 있습니다. TC 기능은 기준 온도에서의 저항값으로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미리 온도 센서를 저항기에 연결하여 환경 온도를 계측하고 온도 계수라는 재료 고유의 값을 넣어둡니다. 예를 들어 30도 환경에서 측정하더라도 기준 온도인 23도에서의 저항값으로 보정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 온도의 영향을 배제하고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소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림과 같은 초저저항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큰 금속판에 센스 소스의 핀이 가까운 위치에서 프로빙되어 있습니다. 당사에 악어 클립을 물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클립은 한쪽 금속이 센스, 다른 쪽이 소스로 되어 있어 4단자 측정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금속판의 저항값은 앞서 언급한 R은 5 곱하기 L 나누기 S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값대로 값이 나올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측정마다 값의 변동도 클 것입니다. 원인은 측정 대상의 전류 분포에 있습니다. 그림의 노란색 선은 전류의 흐름, 전기력선을 나타냅니다. 고저항의 칩 저항을 측정하는 경우 프로빙하는 지점에서 전극부로 전류가 확산된 상태에서 저항 본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끝에서부터 균일한 전류 밀도를 가지게 됩니다. 반면 저저항에서는 전류 주입점 부근의 전류 밀도가 높아져 전류가 잘 확산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라면 끝부분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 부분은 거의 측정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계산으로 나온 이론값과 실측값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다음으로 파란색으로 전위값이 같은 점들을 이은 등전위선을 표시합니다. 저저항 측정의 경우 전류 주입점 부근에서 전류 밀도가 높아집니다. 전류 밀도가 높은 부분은 등전위선의 간격이 좁다, 즉 접촉하는 포인트가 조금만 달라져도 전위의 차이가 커진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류 주입점이 빨간 점이라고 하면 HP로 나타낸 센스 소스 간 거리가 조금만 달라져도 측정값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처럼 저저항 측정에서는 프로빙 방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영향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전류 주입점 안쪽에서 전압을 검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측정 대상의 폭 또는 두께의 3배 이상 안쪽에 있으면 전류 분포가 균일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히오키에서도 RM3545의 옵션으로 L2104라는 리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악어 클립 부분이 소스, 핀 부분이 센스로 되어 있습니다. 악어 클립으로 전류를 흘리면서 전압 검출 지점을 센스 핀으로 맞추는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전류, 고출력화 추세에 따라 저저항 측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버스바 같은 금속판을 예로 들었지만 최근에는 저저항인 션트 저항 측정에 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 역시 이론값은 기판 실장 상태의 전류가 균일한 데 반해 사단자 측정의 경우 우측 하단처럼 불균일한 전류가 발생하여 실측값과 이론값 사이에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히오키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6단자 측정을 제안합니다. 저항계 2대를 연동하여 전류를 흘리는 경로를 2개 준비하는 보다 균일한 전류를 흐르게 하여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기판 실장 상태와 보다 유사한 상태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2대를 연동하면 측정 전류도 증가하여 SMB도 향상되므로 노이즈에 강해 안정적인 측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단순히 저항을 측정한다고 해도 여기에 기재된 것처럼 많은 오차 요인이 있습니다. 고객의 측정 환경에 맞게 히오키의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히오키 코리아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